어느 날 아침, 우리가 익숙하게 쓰던 결제가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 통째로 바뀐다면 어떨까? 세계 금융망과 수많은 은행을 이미 손에 쥔 세력이 PEP 결제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오려 한다. 그들이 들고 온 열쇠는 QR 결제다. 은행 창구가 드문 지역, 카드 단말기가 사치인 골목 가게, 계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카메라 한 번 비추면 끝나는 방식은 편의를 넘어 금융 접근권 자체다. 느린 창구나 비싼 단말기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몇 초면 끝나는 승인 속도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수수료, 이미 깔린 제도권 네트워크까지 더해지면 오프라인 경제를 디지털 결제 체계로 재배치하는 데 필요한 퍼즐이 거의 맞춰진다. 그 퍼즐의 이름이 리플이라면 그림은 더욱 또렷해진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길을 뚫어온 플레이어가 있다. 파이코인은 청사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미 돌아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정 도시의 실험실이 아니라 커뮤니티 곳곳에서 QR 결제가 실제로 오가고 수많은 사용자가 신원 인증을 마친 채 손쉽게 지갑을 열고 닫는다. 긴 주소를 복붙하는 대신 매장 주인이 내민 QR을 스캔하면 결제는 끝난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필요도 없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이 단순함은 강력하다. 사용자는 휴대폰 하나로 송금과 지불을 동시에 해결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소액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시장, 노점, 개인 간 거래부터 채택이 빠르게 번진다. 질문은 이렇게 수렴한다. 리플이 거대한 결제망을 앞세워 들어올 때 파이는 밀려날까, 버텨낼까, 아니면 뜻밖의 동맹이 이루어질까? 답을 찾으려면 먼저 QR 결제라는 시장이 왜 이렇게 빨리 커지는지 봐야 한다. 은행 지점 하나 없는 마을, 카드 단말기가 낯선 가게들. 스마트폰 보급은 높은데 금융 서비스는 빈약한 나라들, 이곳에서는 속도와 단순함이 곧 서비스 품질이다. QR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표준이 된다. 한번 습관이 자리 잡으면 다른 것으로 갈아타기 어렵다. 리플은 이미 각국의 중앙상업은행, 결제 게이트웨이와 얽혀 있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 온보딩 시간이 극도로 짧다. 평균 수초의 결제,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수료, 그리고 BGB 채널을 동원한 확산 전략. 그 조합이면 대형 유통망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다. 다만 파이가 가진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습관이다. 파이는 대형 파트너를 매개로 깔아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다. 동네 상인끼리 쓰는 법을 공유하고 소비자가 체험을 입소문으로 퍼뜨리는 방식이다. 광고 없이도 거래수가 늘고 익숙함이 곧 신뢰가 된다. 플랫폼이 아니라 생활권에서 전파되는 네트워크는 속도보다 끈기가 세다. 이런 관성은 일단 생기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전장은 번쩍이는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은행이 사라진 읍내와 현금이 일상인 재래시장, 그리고 노점이 늘어선 골목이다. 같은 무대, 같은 상인, 같은 소비자 앞에서 두 프로젝트가 마주 서게 된다. 혹시 파이 네트워크 타이밍을 놓쳤다고 느낀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도 슬쩍 비교해 볼 만하다. 생태계 전개 속도가 의외로 경쾌하다는 평이 있다. 두 노선은 전개가 다르다. 리플은 중앙 집중형 파트너십으로 상단에서 아래로 길을 낸다. 정부 대기업 은행을 통과해 대량 보급을 실현한다. 반면 파이는 이미 손안의 지갑 앱으로 작은 거래부터 잠식해 들어간다. 매장주는 QR을 띄우고 손님은 스캔한다. 승인 주체가 카드사가 아니니 골목구멍 가게도 이동 노점도 즉시 참여 가능하다. 목표는 둘 다 같다. 현금 중심의 생활경제를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결제로 바꾸는 것. 따라서 충돌은 불가피하다. 승패를 갈라놓는 변수는 속도와 수수료가 아니라 습관화와 신뢰다. 한번 손이 기억하면 이성보다 근육이 먼저 움직인다. 가능한 미래는 크게 둘이다. 공존 혹은 정면 승부. 공존 시나리오에서는 리플이 해외 송금, 대규모 정산과 제도권 연동을 담당한다.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 리플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면 최종 소비 단계에서 파이가 등장해 동네 결제를 맡는다. 거시 리플과 미시파이가 끊김없이 이어지면 사용자 경험은 매끄럽고 두 네트워크는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며 함께 커진다. 반대로 경쟁 시나리오에서는 리플이 소액 매장 단위 QR까지 흡수하려 들고 파이가 역으로 대형 상거래 크로스보더 결제 영역을 탐낸다. 그러면 동일 고객을 두고 프로모션, 수수료, 리워드 전쟁이 펼쳐진다. 어느 쪽이든 관건은 신뢰의 곡선이다. 처음 쓰게 만드는 힘은 속도지만 계속 쓰게 만드는 힘은 신뢰다.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실사용 접점이 명료하다는 후기가 있어 비교 지표로 삼기에 괜찮다. 사용 경험을 세밀하게 보면 결은 더 다르다. 리플은 고속도로 같은 결제망 위에서 질주한다.
평균 수초면 승인되고 비용은 먼지 같아 체감되지 않는다. 다만 빛나는 성능은 보통 금융기관 게이트웨이와 결합했을 때 극대화된다. 개인이 직접 쓰려면 해당 스택을 지원하는 앱과 단말이 앞서 깔려 있어야 한다. 파이는 좁은 골목까지 닿는 생활도로를 닮았다. 지갑을 열고 QR만 스캔하면 바로 결제가 시작되고 은행 연동이나 계좌 개설이 전제되지 않는다. 초단위 속도는 상황에 따라 약간 흔들릴 수 있으나 소액 거래에서는 체감차가 작다. 결국 두 쪽 모두 빠르고 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희미하다. 진짜 차이는 어디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드느냐, 그리고 그 스며들미 습관이 되느냐다. 시간이 흐르면 결제 시장은 하나의 화면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길거리 커피를 사며 QR을 찍으면 앱이 묻는다. 파이로 결제할까요? XRP로 결제할까요? 사용자는 편한 쪽을 고르고 뒤에서는 각기 다른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산을 끝낸다. 단말은 하나, 선택지는 둘 이상, 사용성은 동일. 이런 환경에서 파이의 강점은 이미 누적된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다. 수많은 이용자가 QR 결제에 손맛을 익혔고 소규모 상권을 촘촘히 묶어놓았다. 반면 리플은 국제 정산과 제도권 연계에서 무게를 발휘한다. 대량의 돈이 국경을 건너갈 때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둘이 한 화면에 공존하면 플랫폼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기술 경쟁을 대체한다. 문제는 통합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트너십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지역 커뮤니티와 손을 잡고 사용자가 매일 쓰는 장면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기술은 교체가 쉽지만 습관은 더디다. 그래서 결제 시장의 리더십은 속도가 아니라 자리 잡는 힘으로 가려진다. 지금 그 자리를 두고 리플과 파이가 같은 무대에서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 협력으로 완성될지 정면 승부로 결론 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주도권을 거머쥐는 쪽이 다음 금융 질서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질서는 빌딩 숲이 아니라 생활의 골목에서 조용히 결정된다.